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사회보장이란 말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워낙 개념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딱 하고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핵심 설계도를 같이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일 당장 여러분의 소득이 제로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찔하죠? 사실 이 질문이 그냥 개인적인 걱정거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사회보장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옛날,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생각해보면요. 누가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어도 뭐 가족이나 이웃, 마을 공동체가 울타리가 되어줬잖아요. 서로 돕고 그랬죠. 그런데 산업화가 딱 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닥친 실업, 질병 같은 문제들이 더 이상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건데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국가라는 훨씬 더 큰 시스템이 나서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자, 그럼 국가가 만든 이 거대한 시스템, 사회보장, 대체 이게 뭘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그 정의부터 딱 잡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정의예요. 좀 길죠? 근데 핵심 키워드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질병이나 실업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 둘째, 빈곤을 없앤다. 그리고 셋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3가지 도구를 쓴다는 겁니다. 와, 목표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사회보장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바로 사회보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베버리지의 말인데요. 궁핍의 퇴치, 그냥 좀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그 가난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뿌리 꼽아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이죠. 자, 이제 사회보장이 무엇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진짜 목적을 알아봐야죠. 현대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사실 꽤 역사가 깊어요. 그 시작은 19세기 말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만든 사회보험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이라는 바로 이 단어 자체는 1935년 미국에서 법으로 처음 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42년 영국에서 나온 바로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지금 우리가 아는 복지국가의 거의 모든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3가지가 큰 흐름인 거죠. 베버리지가 진짜 대단한 게요.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우리 사회가 무찔러야 할 5마리의 거대한 괴물이 있다고 한 거죠. 그게 바로 가난을 뜻하는 결핍, 아픈데 치료 못 받는 질병, 교육받지 못하는 무지, 더러운 환경의 불결,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나태입니다. 어때요? 사회보장이라는 게 그냥 돈 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5대 사회학과 국가가 전면전을 벌이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자, 그럼 이 사회보장의 목적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살 수 있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고요. 둘째, 가진 사람에게서 덜 가진 사람에게로 소득을 옮겨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재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너의 불행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된 공동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목적까지 알았으니 진짜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사회보장이라는 이 거대한 집은 과연 어떤 기둥들로 지어져 있을까요? 그 핵심 구조, 3가지 형태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 3개가 사회보장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3대 기둥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둥,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여기 속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월급에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늙거나 다치거나 실직했을 때 그걸로 혜택을 받는 거죠.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내가 기여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분산해서 책임진다는 것. 자, 두 번째 기둥은 공공부조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이건 사회보험이랑은 좀 달라요. 보험료를 낼 능력조차 없는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우리 모두가 낸 세금으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가장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앞에 두 개가 주로 돈, 즉 현금 지원에 가깝다면 이건 달라요. 상담, 재활치료, 어르신 돌봄, 직업훈련처럼 돈이 아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길러주는 역할이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학도들에게는 거의 시험 단골 문제이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거든요. 바로 사회보험이랑 우리가 따로 드는 민영보험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뒤라오죠?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민영보험, 암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건 회사가 이익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입도 내 마음이고 병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으면 보험료를 왕창 내야 해요. 그쵸? 하지만 사회보험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 보장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강제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내가 얼마나 위험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즉 능력에 따라 내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연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사회보장이라는 큰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초부터 기둥까지 전체적인 설계도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핵심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네, 바로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왜 있는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결국엔 사회적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죠.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튼튼한 세 기둥으로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개인의 위험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오늘 우리는 사회보장의 기본 설계도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회는 계속 변하잖아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후위기라던가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 디지털 격차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 새로운 위험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사회보장이라는 설계도는 과연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